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은 시장 보합 수준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함께 보시죠. 토큰 증권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요 맑은 하늘입니다. 최근 STO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미뤄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에 좀 비가 내렸었는데요. 민주당이 개최하는 STO 정책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관련주들의 먹구름이 오늘 걷혀 있고요. 빌리언스, 핑거, 갤럭시와 SM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종전 기대감에요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여겨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빠르면 오늘 28일 공식 서명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반응하고 있고요. 대동기어, DYD, 대동까지 따스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용기기 업종에 이 맑은 날씨를 이끌었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구름이 가득 낀 종목들이 많고요. 오늘 게임주에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가 2분기 중국에 진출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시프트업 지금도 온화한 날씨를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들 따스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장 따뜻하고요. 그 뒤를 레몬과 코칩, 에코프로비엠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양전기공업, 대ITI, ST래픽 등 철도 관련주들도 온화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동차 공급의 유지 보수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호실적과 관련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먼저 KG 모빌리티는 그룹 편입 이후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카페24의 경우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먼저 하이브인데요. 하나증권뿐 아니라 다수의 증권사에서 하이브의 목표가를 상향,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올해 BTS의 컴백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고요.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는 28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시프트업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시프트업의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진출로 올해 시프트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크고 국내 게임사 중 가장 효율적인 게임 개발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게임 흥행이 실패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타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의 매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NHN인데요. 키움증권의 전망은 맑음이었습니다. 정부 대상의 클라우드 수주와 인프라 사업 참여에 있어서 이 NHN의 입지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000원 선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ST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미증시 대비해서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떨어짐의 폭이 조금 낙폭이 커요. 지금 기술주들이 특히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어저께 기준에서는 다우는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우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스닥과 S&P 500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30포인트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 딱 개장하자마자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막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제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은데 코스피의 이제 봉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좀 복기를 해보면요. 금요일 날도 시장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은 영 탐탁치 못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좀 떨어졌고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식으로 요거 딱 선을 긋고 딱 보면은 지수는 떨어졌는데 봉이 색깔이 지금 어떻죠? 색깔은 계속해서 빨강색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다라는 건 건강한 조정의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십자형으로 계속해서 파란색과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미국 선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오늘도 양봉의 형태로 좀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양봉의 색깔로 가고 있다라는 건 떨어지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로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더 강하죠. 코스닥은 이쪽 위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검은색 선인 5일선을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동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야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데 역시나 기술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성은 좀 좋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역시나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상승 추세로 분명히 변했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어저께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은 움직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를 본다면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고요. 일본의 니케이라든지 토픽스 같은 경우는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어저께 1% 넘게 빠졌고 일본 시장도 현재 개장하자마자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가 현재 강보합 상태 그다음에 코스닥도 약간 강보합 상태로 끝내주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떨어졌고요. 어저께 시장을 받쳐줬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이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어저께 또 장 후반에 중국 한알령 해제에 관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오늘 시장을 지켜주는 테마가 어떤 테마냐 본다면 좀 큼직큼직한 테마로는 역시나 셀트리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굉장히 이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초반입니다.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박스권을 절대 돌파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바닥에서 램시마이스-C, 진펜트라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을 가지신 분들은 좀 소외된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랑은 조금 사업의 분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거의 짝꿍처럼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차트를 본다면 일단은
2024년도 중반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그다음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한 130만 원대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절대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2024년부터 없었다. 초반 말고는.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이 좀 많으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기회장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CDMO에 특화돼 있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냈고, 더군다나 서정진 회장님의 이 증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 주가 방어적인 흐름, 거기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얘기도 아직 남아있고, 더군다나 셀트리온이 또 앞으로 뭐 한다 그랬죠? CDMO도 확대를 한다 그랬고, 신약 제품 개발도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의 상승세가 좀 눈여겨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 오늘의 시장을 이끌어주는 건 바이오의 셀트리온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셀트리온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나눠주셨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도 저희는 기회를 잘 포착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의료 관광입니다. K-팝, K-드라마뿐 아니라 우리 미용이나 의료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어떤 포인트로 의료 관광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주들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님과 보다 세세히 관련 종목들의 이 섹터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연이틀 급락 9만 달러 선에 이탈하면서 작년 11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료 관광.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부에 또 앵커님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피부과의 기술이 네. 해외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섹터를 좀 잡아왔고요. 네. 일단은 한국을 방문하는 피부, 미용, 의료 이런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관광 시장이 연평균 40%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 미용 쪽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이 좀 아파도 긴급한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목적의 방문객들의 선물 조사를 해보면요, 약 30% 정도의 피부과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피부과 기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라든지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훨씬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피부 미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번 받아가지고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3개월 내지 재시술, 재리프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가능한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엄청 급등이 나왔었어요. 오전에 이게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한다, M&A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라는 게 반도체, 가전 이쪽이지만 의료 기기라서 또 가능은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한 15%까지 올라갔었나요?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라고 하면은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슈링크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고주파예요.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쏴줘가지고
처진 살이나 이런 거를 리프팅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슈링크의 이 의료 체질을 받으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슈링크를 받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술을 받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는 좀 신고가로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클래시스를 말씀드린 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기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라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을 봤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놓는 주사제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리쥬란으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리쥬란 주사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어 생식 기능을 생식 세포에다가 그 생식 세포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부에다가 주사를 직접 놓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어 DNA라는 건 사람의 피부 조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의 이 세포를 피부에 투하를 시키면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리쥬란의 가장 대표적인 파마 리서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이 리쥬란은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매출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총 두 가지, 지금 의료기기 쪽하고 직접 주사하는 주사제 쪽을 구분을 해드렸으면 이제 마지막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의료관광인데 왜 갑자기 글로벌 텍스프리가 나오지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면은 이제 돈을 한참 쓰고 공항 가가지고 텍스 리펀드라는 걸 받잖아요. 말 그대로 그 나라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공항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게 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내국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가게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거를 80%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0% 내지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의료 관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세금 환급을 받는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 있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로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글로벌 텍스프리에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세금 환급 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외국인들이 피부과만큼 또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CJ 올리브영을 제일 많이 갑니다. 올리브영의 명동점을 가면요, 외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올리브영에도 어쨌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거를 세금 환급해주는 100% 독자 기업이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으로도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셔도 되지만 점점 우리나라 관광청이 외국인 방문객을 늘려간다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좀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의료 관광 테마주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고, 관련주로는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글로벌 텍스프리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 실적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이제 내일 개장 전이죠. 그쵸.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를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주가 자체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지만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쵸.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하필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국내 증시가 완전 폭락세로 오고 2,000포인트 간다, 2,000포인트 깨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약간 돌았던 말들이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국장을 정리하시고 미국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내일 정말로 많이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내일 동일한 시간에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가이던스를 본다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한 73% 증가하면서 38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불리는 EPS는 0.85달러 정도까지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엔비디아 주가에 비하면 조금 높은 상승치긴 합니다만은 월가에서는 일단은 175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작년에 내내 전교 1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비교하자면 전교 1등을 2024년도에 내내 했는데 25년도에 살짝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실수해서 아니면 중국인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2등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교 2등도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서 봤을 때 완전 냉랭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저번 주부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일 변고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실적도 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엔비디아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은데 엔비디아의 지금 약간 봐야 되는 점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딥시크 여파가 있죠.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엔비디아 칩 정말 비싸거든요. 개당 3천만 원, 5천만 원 호가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칩들을 사지 않고도 중국의 기술로는 저렴한 칩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수요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딥시크가 이번에 나오고 버전 2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에 굉장히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뉴스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계약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또 지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에요. 이게 어느 관련이냐면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건 컴퓨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GPU로 컴퓨터를 빠르게 돌리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나오게 돼서 GPU를 능가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조금 이 세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는 좀 짚고 가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으로 찝어드리면 역시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역시 HBM의 선두주자 정말 저는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정말 많이 애국심이 드는데 그 정도로 HBM에 많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와 많이 협력이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블랙웰 칩의 발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 뭐 이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죠. 엔비디아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TC본도라고 하는 칩과 칩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 업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DS테크입니다. MDS테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뭐냐? 이 기업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기업 솔루션 AI를 독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GPU 말고도 이번에 CES 2025에서 코스모스라는 AI 솔루션 학습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그게 만약에 시장에 또 펼쳐지게 된다면 공급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MDS테크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 자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이틀 이제 그쵸. 가격이 급락했다 보니까 고민 참 많으실 것 같고 국내 관련주들도 큰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기가 좀 무거운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 대신 비트코인 보유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선이 당선이 되고 시작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한마디도 일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어저께 장중 우리나라 돈 1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뭐 미화로 따진다면 9만 달러 선까지 아래로 떨어진 거는 아마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또 두 번째 비트코인의 좀 안 좋은 소식은 우리 돈 한 2조 1천억 원 달러가 해킹당했어요.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바이비트,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날아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냉각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건 정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 투자가 돼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홀딩을 하시고 추가 매수나 비트코인 좀 올라갈 것 같은 신규 매수 해볼까?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저희 정리해보면서 오늘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5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모두 다 온기가 돌았는데 오늘의 종목 현황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었고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시면서 어제 홀딩해보자는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우크라이나 종전의 최대 변수였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G도 상승세 보이고요. 챌린지 안에서 3.4%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2가요.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하고 있거든요. 저희 챌린지에서는 월요일에 이미 전문가님께서 익절 처리를 해주신 종목이고요. 챌린지에서는 단기간에 12%대 성공률로 마무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 중에 HD 현대비포는 챌린지 재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를 한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챌린지 성공률 4.19%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동 역시나 챌린지에서 재공략해주신 종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인데요. SG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 보여주면서 챌린지 8.9%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략해주셨던 태웅은요, 글로벌 해상풍력 플랜지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보합 수준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2.37%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하이브인데 BTS 부재에도 2년 연속 연매출 2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고 매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는데요. 챌린지 성공률 3.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의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필요해 보는데요.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 6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요. 저희 챌린지 수익률 3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수익률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5주차도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35% 이미 성공률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SG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4%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이 상승 추세 앞서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죠. 2024년도 10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의 저점 제가 한번 더 그어드리면 이 검정색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2024년도 10월 8일 저점 그리고 2025년도 11월 5일과 11월 6일 이 저점을 이어가면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오늘 장중 4%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렇게 장 초반의 강세 이후에 이 강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는 만큼 현재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에 대해서 3,25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인대를 넘어서 추가 슈팅이 나오려면 좀 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 잡아서 이 종목은 좀 유통 주식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을 봤을 때에는 2,500만 주 정도 됐을 때에는 무난하게 박스권 상단까지 이 수렴 상단까지 올 수가 있고요. 가격은 3,400원이죠. 그리고 이 구간 3,400원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추가 슈팅까지 해서 2025년도 2월 13일 날 장중 16%대라는 강한 상승이 이어진 만큼 추가 거래량이 5천만 주 이상 동반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급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현재 하단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이 이어서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 캔들은 반등이 나왔죠. 따라서 이 침체 구간에서 조만간 침체 구간을 벗어난 이후에 추가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HD 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 거래일 날 장중에 3%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1.78%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7천 원 구간대에서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차트를 좀 길게 보자면 자, 이전에 2024년도 8월 달에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 9월 달에서 이 라인대를 넘겼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다시 한번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 10월 달에 장중 중요 포인트가 7.52%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까지 따라서 이 상승 파동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계속됐었는데 2025년도 들어서부터 이 상승 파동이 꺾였죠. 큰 파동에서 이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 파동을 멈춰준 라인대가 다름 아닌 10만 7천 원 구간이죠. 따라서 앞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지지 라인대가 다시 한번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면서 2025년도 2월 21일 날 장중 이 10만 7천 원 라인대를 한 차례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탈환을 해주면서 이 10만 7천 원 라인대를 공고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의 안에서도 이 10만 7천 원 안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반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종목인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63%대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이틀 만에 이렇게 8%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 그 1월 달 2023년도 말 2만 1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이 보시면 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 하락 추세를 넘겼죠.
넘기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봐야 15,000원대까지밖에 못 올라갔죠. 따라서 이 종목은 앞서서 2만 원 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게 크게 올라간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인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전 거래일 7.23%의 상승 이후에 오늘 1.28%대까지 상승하고 이 상승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현재 강보합 보합권대에서 약보합권대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이 앞서서 이 전 고점 라인대인 14,8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 기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좀 5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는 충분히 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한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11월 14일 날 1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거래량이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터진다면 이 전 고점 이후에 16,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침체 구간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이어진 만큼 스토캐스틱 기준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이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날 3.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2020 마켓 위너 시간 최종 위너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이죠. 오늘 장중 선정하고 나서 월요일 날 3%대 그리고 오늘 장중 4%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고점 목표가를 달성할 수도 있었는데 다만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현재 25만 주 가까이 터지고 있는데 이 거래량 기준 잡았을 때 5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 시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흐름이나 오늘 거래량이 제한된 관계로 추가 상승세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어져 왔던 12월 말 30일부터 이어져 왔던 2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추세에서는 강력하게 상승 랠리를 지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거래량 5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6가지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뭐 실리콘2만 하더라도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시청자분들께서 깨달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보다 세세한 피드백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챌린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도 챙겨가시고 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좀 안내를 해드리지만 파트너님 함께하는 그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는 보다 세세하게 좀 시청자분들의 대응 전략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2차, 3차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잡아드리고요. 제가 12월 30일 날,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대동기어가 드디어 100%에 대한 상승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실리콘2는 저희가 전액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에 대한 조정이 나온 만큼 앞서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종목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를 상승하는 흐름들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이 100%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하지만 어떠한 종목들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정확하게 매도해서 이런 하락폭을 피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2시 15분 이후에 여러분들 2시 15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무료 교육방뿐만
아니라 공개 방송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역시나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1313 챌린지 이제 한 4가지 종목 정도 편입할 자리가 남아있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효성중공업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편입을 해드렸고 장기 포트로까지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죠. 그만큼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이번에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AI 국회 구축 사업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무를 봤을 때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확대가 되면서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 제품군이 확대가 되었고 이로써 이 모든 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 2024년 3분기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22억을 122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앞으로 실적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올해 AI 매출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성장 지속으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과 컴퓨터 급등 이후에 대시세 이후에 단기간에 조정 받았을 때에는 저가에서 충분히 공략해 나갈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자회사죠. 우주항공 전문 기업인 한컴 인스페이스를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실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한글과 컴퓨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장기 포트까지도 공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켰던 만큼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 기점으로 저점을 올리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계속해서 공략한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12월 말과 1월 초에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2024년도 12월 달부터에 이어져 왔던 이 하락 추세를 그어놓으면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고점을 내리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수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 단기 저점 구간 28,000원 라인대 보이시죠? 2025년도 저점, 24년도 12월 달에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굉장히 중요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8,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고점도 돌파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3,900원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현재는 이 하락 추세에 바로 급등을 했을 때 24,9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간다는 관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됐을 때에는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900원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기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기준은 25,000원, 28,000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원에서는 리스크 관리 지점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 AI를 뒤흔들었던 이 딥시크의 출현으로 AI 과잉 투자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까보게 됐을 때 물론 MS가 좀 축소하긴 했지만 이 북미 유틸리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발전 설비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효성중공업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인도 최대 전력 사업 전시회인 알렉 라마 2025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전력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는데 인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전력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이제 인도 쪽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었죠. 이로써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MS부터 해서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소폭은 축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효성중공업은 4분기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한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 중공업 부분의 초고압 증설로 연간 4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 효과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미국의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초고압 변압기 공장까지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에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상승하는 흐름들, 추세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충분히 함께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9월 들어서부터 8월과 9월 달 보시면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2024년도 12월 30일 날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25년도 2월 25일 날 정말 2개월 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4%대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따라서 작년 9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대세 상승 안에서 상승 추세의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늘 4%대까지 반등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폭, 단기간의 조정폭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에 대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49만 7천 원. 직전 고점 부근이죠.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1만 9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전력기기주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좀 기회를 포착해 주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선택해 주셨습니다. 챌린지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도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